자, 2차 부등식 할게요. 프린트 꺼내보세요. 일단은 개념을 쭉 할 거야, 얘들아. 너희가 2차 부등식 풀려면 대충 다 푸는데, 선생님, 3월에 얘들아 개념 안 할 거라서 지금 개념을 한번 깔끔하게 잡아놓고 3월 달에 이제 실전 위주로 진행하자. 문제풀이 위주로. 어, 자, 2차 부등식을 할 거예요. 2차 부등식은 이런 식들이 2차 부등식이야? 맞아? 아니야. 이래야 2차 부등식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항상 2차 부등식이란 말 있으면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란 말인 거니까 그걸 감안하고 2차란 말이 없으면 얘가 0일 때를 따로 생각해 봐야 돼. 거기서 자꾸 너희 실수 나온다. 하나씩 놓친다. 자, 이제 이러면 2차 부등식이야. 그럼 부등식은 역시 목적이 해니까 그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x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범위겠지.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2차 부등식을 일단 풀어볼게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 2차 함수를 이용한 방법이 있어. 2차 함수를 이용한다는 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중에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할수록 얘를 잘해야 돼.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해결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거든. 일단 기본적인 연산은 얘니까 연습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상황, 내가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해볼게.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 했더니 뭐 이렇게 되고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할 거야. 그때 만약에 이제 A가 양수가 전제되어 있다면 기술적으로 먼저 표현하면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데 0보다 크면 알파 베타를 경계로 경계 사이야 바깥이야. 바깥이 돼. 그래서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해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수직선으로 나타내 본다면 알파와 베타를 경계로 경계의 바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 값들, 이 x 값들이 되는 거죠. 증명해볼게. a가 양수를 전제하고 있어요. 자, 얘들아, 그럼 a가 양수니까 두 개 곱이 뭐란 소리야? 양수라는 소리지. 그럼 두 개 곱이 양수면 둘 다 뭐거나 둘 다 뭐여야 돼?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가 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음수면 여기도 음수가 돼야 되고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이거를 풀어보면 x가 알파보다 작다, x가 베타보다 작다지. 그럼 겹치는 데는 어디야? x가 알파보다 작다지, 겹치는 데. 해보면 x가 알파보다 작다, 베타보다 작다니까 여기보다 작고 여기보다 작으니까 여기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 또는 얘를 풀면 x가 알파보다 크다, x가 베타보다 크다. 그럼 겹치는 데는 여기지. 그래서 x가 베타보다 크다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 나와요 라고 증명해버린 거야, 얘들아, 수식으로. 그래서 최고참 계수가 양수일 때 0보다 크면 경계에 어디다? 바깥이다, 얘들아. 근데 이거는 최고창 양수여야만 성립하는 거야. 최고창이 음수라면 이게 경계 사이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풀 때는 일반적으로 최고창을 자꾸 양수 만들어 버릇해, 얘들아. 그게 실수가 확실히 줄어들어. 그래서 최고창 양수 만들고 해석을 하고 풀고 하세요. 자, 두 번째. 0보다 작을 때 이건 전제되어 있어. 최고창 계수가 양수인데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으면 그러면 경계의 사이가 돼. 그래서 x가
알파와 베타를 경계로 경계의 사이가 된다. 수직선에 나타낸다면 이렇게 돼서 이 x 값들의 모임이 되겠지. 이게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이야. 이것의 증명은 이거랑 동일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생략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2차 함수를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어. 첫 번째, 얘를 풀어보자. 그러면 내가 얘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게. 그래서 얘의 함수값이 0보다 큰 x의 범위를 대답할게.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면 a가 양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러면 함수값이 0보다 큰 x의 범위를 찾아야 되거든. 여기 함수값 0보다 커 작아? 커 0보다 커 양수 여기는 0 함수값 0 함수값 뭐야? 0보다 작아 0 0보다 커 0보다 커 함수값 0보다 큰 점들은 이 점들의 함수값 0보다 크거든. 그럼 이 점들이 있는 x의 범위를 대답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점들 x의 값은 알파보다 어떠니? 작지.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이 점들 x값은 베타보다 어때? 크지. 그래서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이 논리를 알아야 돼, 얘들아. 되게 중요해, 논리가.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떤 일반화된 직선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논리는 동일하게 해석하면 되거든. 단 이것도 역시 최고창 양수일 때, 야, 음수일 땐 이게 그래프 개형이 더 바뀌어지니까 해석이 반대로 바뀌겠지. 두 번째, 그럼 역시 이 함수의 그래프의 함수값을 보자. 그럼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데를 말하라. 그러면은 이 점들이 함수값이 0보다 작지. y값들이. 그래서 이 점들이 있는 x의 범위를 대답하는 되니까 알파랑 베타를 경계로 경계 사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알겠죠? 이거 한번 쑥 보고 외워, 얘들아. 얘들아, 당연히 기본은 인수분해에서 하는 거고, 근데 이 해석을 당연히 개념적으로 알아야 돼. 해석을 알아야만 풀리는 문제가 있고,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고. 근데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이런 식의 의도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근데 그래프가 없이 연산이면은 진짜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고 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지. 봐봐. 1번 풀어볼게요. 나봐, 괜찮아. 자, 저 부등식의 해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의 해를 구하래. 그러면 얘들아,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로 푸는 거야. 지금 얘들아, 저 fx, gx의 부등식을 풀으래. 그럼 fx의 그래프를 한번 봐서 함수값을 비교해. fx가 지금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야. 얘야, 얘. fx. gx는 직선이야. 이렇게 문제에서 준 거니까. 그러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x의 범위를 대답하라는 소리거든. 그럼 fx랑 gx랑 함수값이 똑같아지는 순간을 경계로 사용할 거야. 지금 경계가 몇과 몇인 거야? 여기 대응하는 수 얼마? 마이너스 6. 여기 대응하는 수 얼마? 여기 대응하는 수 2지. 그러면 마6과 2를 경계로 경계 사이에서 fx가 크니 경계 바깥에서 fx가 크니? 경계 사이에서 fx가 크지. 이렇게가 fx가 지금 gx보다 큰 x의 값들이니까. 그래서 x는 마6과 2를 경계로 경계 사이고 같아도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이걸 얘들아, 너 인수정리를 식 잡고 있는 애들이 많은데 그래도 물론 풀리는데 당연히 의도가 이런 거지. 넘어갈게요.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쉬운 부등식 여러분들 푸시고
절대값이 있죠. 절대값의 기본 자세가 뭐야? 구간을 나눈다 혹은 경우를 나눈다야. 그러니까 얘들아 경우 나누는 그 마인드만 가져도 절대값이 되게 쉬워져. 그냥 두 번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들아 이걸 내가 부등식으로 풀어도 되고 함수로 풀어도 되는데 함수로 풀게. 함수 잘 다루면 이거 쉽거든. 얘들아 봐봐. 아까도 선생님 자꾸 우함수 기함수 얘기했는데 내가 얘를 fx라고 말해볼게. 그러면 fx에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소리잖아 지금. fx 즉 우함수야 기함수야 아무것도 아니야. 면 우함수 정의 뭐라고 했어? f 마이너스 x가 모든 x에 대해서 f 마이너스 x가 fx랑 똑같아지면은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아니면 이렇게 되면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 이거 둘 다 아니면 우두기도 아닌 거야. 우두기도 아닌 함수 많으니까. 얘는 얘들아 찍어. 우함수야 기함수야? 우함수야. 왜냐면 마이너스 x를 대응시켜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얘는 그냥 x제곱이고 절대값 x나 절대값 x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고 원래 거랑 fx랑 무슨 관계야? 똑같지. 그러니까 우함수란 말이야. 근데 우함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y축 대칭이 되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y축 대칭이라는 걸 눈치채고 있으면 그리는 게 쉬워 얘들아. 왜 그러냐면 봐봐. 결국은 경우 나누기긴 하잖아. x가 0 이상일 때는 얘들아 그래프가 그대로 풀려. 그러면 x가 0보다 작으면 반대로 풀리겠지. 반대로 풀리겠지. 그러면 얘를 먼저 그려볼게. 얘들아 얘를 그릴 때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려도 되고 지금 인수분해가 잘 보이지? 그럼 절편 이용해서 그리면 땡큐야 얘들아. 절편 몇과 몇이야? 1과 4를 x절편으로 사용하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지나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냥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근데 이걸 다 그려야 돼? 다 그리면 안 돼 얘들아.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려야 되는 거야. 0 이상에서만 그리는 거니까 여긴 없는 거야. 여기부터 점이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만 있는 거지. 괜찮아? 근데 얘들아 내가 지금 방금 fx가 우함수인 걸 체크했잖아. 그럼 지금 우함수가 되게 돼야 될 거 아니니까. 그러면 왼쪽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볼 것도 없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얘들아. 그래야 우함수니까. 얘가? 근데 나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어. 면은 그냥 그려. 그럼 그냥 그려도 나쁘지 않아. 다시 할게. 그냥 다시 정석으로 구간 나누기로 할게. 이때 이거고 이때 이건 건 인정이야. 이거 그려서 0 이상에서만 발현시켜. 이거 그려. 절편 말해봐. x절편. 마일과 마사지. 그래서 마일과 마사를 지나. 그리고 아래로 볼록해. 이렇게 그려지는데 다 그리면 안 되고 어디서부터 그려야 돼? 0보다 작은 데만 그려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y축 대칭 되는 거 체크된 거야. 살짝 못 그리긴 했는데. 근데 왜 y축 대칭이냐 또 봐봐. 일단은 x절편들이 서로 똑같은 건 체크가 됐는데 여기 x제곱의 개수의 크기가 서로 어때? 똑같지? 얘들아 x제곱의 개수의 크기가 뭘 관장하냐면 벌어진 정도를 담당해. x제곱의 개수의 크기가 클수록 어떻게 돼? 이 볼록한 정도가 좁아지는 거야, 폭이. 그래서 폭이 좁아지고 폭이 넓어지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면 좁아지고 크기가 작아지면 넓어져. 근데 크기가 똑같아. 그럼 벌어진 정도가 똑같다는 소리거든. 그럼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지나가는데 벌어진 정도 똑같으면 당연히 y축 대칭이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려. 이렇게 그려서 봐봐. 나 지금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순간을 찾고 싶지. 그러면 0인 순간이 결정적일 거란 말이야.
fx의 함수값이 0인 순간들이 결정적인데 이 순간이 언제랑 언제야? 여기가 결정적인 순간이지. 그러면 fx 함수값 0 이하인데가 이 순간들도 되고 이 점들이 있는 범위도 되지 얘들아. 그래서 이 빨간 점이 있는 x의 범위를 말하면 돼. 그래서 1 이상 4 이하 또는 마4 이상 마1 이하가 해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안에 정수 몇 개인지 그냥 세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함수적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 얘들아. 기본 문제는 인수분해서 풀고. 근데 얘들아 이게 당연히 그냥 풀이법이 엄청 많아. 봐봐. 이렇게도 풀어볼게. 일단 얘들아 절대값 x제곱이랑 x제곱이랑 똑같은 거 인정이지? 그럼 내가 쟤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돼버렸어 얘들아. 그러면 절대값 x가 경계 사이겠지. 1과 4를 경계로. 그럼 이거 풀 때 얘들아 우리 공식 있는 애잖아 이거. 그래서 마사에서 마1 사이 또는 x가 1에서 4 사이. 이것도 괜찮아 얘들아. 그러니까 연산 자신 있으면 저렇게 가고 그래프 자신 있으면 이렇게 가고 둘 다 할 줄 아는 게 제일 좋고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풀려면 얘를 얘로 바꾼다. 얘를 얘로 바꾼다라는 그 발상이 좀 필요하겠지. 넘어갈게요. 이거 하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 부등식과 방정식의 관계를 좀 설명할게. 부등식과 방정식의 관계는 부등식의 경계는 방정식의 실근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거를 풀어. 이거 해 뭐야? 1과 4 사이지. 괜찮아? 근데 얘들아 이 부등식의 이런 애들을 경계라고 선생님 표현하고 있죠. 이 부등식의 경계는 뭐니? 1과 4지. 근데 내가 얘를 갑자기 방정식으로 바라볼게. 내 맘이야. 그럼 얘 근이 뭐야? 1과 4지. 그러니까 부등식의 경계는 방정식의 실근이다. 이게 부등식과 방정식의 관계야. 그럼 얘들아 이제 그거를 여기다 이용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때가 있는데 이 부등식의 경계가 몇과 몇인 거야? 마일과 4지. 근데 0보다 작은데 4이니까 최고차계수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그런 체크만 좀 해주면 돼. 뭐 1로 확정 나 있기도 하고. 그럼 얘들아 내가 이걸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면 이렇게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얘의 어쩌구가 어쩌구인 거야? 실근이 마일과 4인 거야. 그럼 이제 근계로 그냥 마무리 때리면 돼요. 알겠죠? 이게 누구랑 누구의 관계?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부등식의 경계는 방정식의 실근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풀면 쉬울 때가 있어. 근데 최고차계수를 좀 곁들여서 봐야 될 때가 있다. 이거 이제 해를 특수하게 가지는 것의 일종이긴 한데 이거 하는 김에 해를 특수하게 가지는 데를 지금 해버리자. 얘들아 2차 부등식이 해를 일반적으로 가진다. 일반적인 2차 부등식의 해다. 특수한 2차 부등식의 해다를 다루어 볼게요. 얘들아 일반적이라는 건 보통이잖아. 보통 2차 부등식의 해는 어떤 모양으로 생겨? 경계에 바깥이거나 경계에 사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대부분. 뭐 등호의 여부는 그때그때 달라지긴 하는데 졸지마 얘들아. 목이 너무 아픈데 관심 없지? 너희 자꾸 졸고 있으면 선생님 크게 말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너희 졸면 내 마음이 급해서 자꾸 랩하게 돼. 나 이러다가 진짜 쇼미더머니 나갈지도 몰라 얘들아. 말도 막 더듬게 되고 마음이 급해서. 그러니까 졸지마 얘들아. 선생님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잠깨. 자 봐봐. 일반적으로 2차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경계 바깥이거나 경계 사이거나야.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해야 얘들아.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2차 부등식의 해인데 특수한 경우라고 일컫는 건 뭐냐면
2차 부등식의 해인데 해가 모든 실수거나 아니면 해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해가 한 번의 순간이거나 아니면 해가 한 번의 순간을 제외한 모든 실수거나 이 네 가지 상황을 2차 부등식의 해를 특수하게 가진다 라고 표현할게. 근데 이제 이 네 번째 상황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안 쓰고 부등식으로 표현해. 알파 빼고 전부잖아, 얘들아. 알파 빼고 다면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알파보다 크다. 이것도 알파 빼고 전부라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문장적 표현이잖아. x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그걸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에는 얘가 좀 더 많아요, 오히려. 예. 순서를 뒤집어야 되겠다, 그럼.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알파보다 크다. 알파 빼고 다다. 그래서 이런 게 일반적인 상황이 이게 특수한 상황이야. 그래서 2차 부등식이 해를 특수하게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래프 추론을 해야 되더라.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래프 추론은 뭐냐면 다음 6가지 중에 어떤 그림인지를 보라는 거거든. X축을 그린 거예요. X축을 그렸어. 일단 이 참수의 X축 간의 위치 관계는 정말 자세히 말하면 6가지야. 두 점에서 만난다. 아래로 볼록하면서 한 점에서 만난다. 아래로 볼록하면서 만나지 않는다. 위로 볼록하면서 두 점에서 만난다. 위로 볼록하면서 한 점에서 만난다. 위로 볼록하면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6가지야. 오늘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네이밍할게. 1, 2, 3, 4, 5, 6번 그림이라고 지칭할게요. 봐봐. 일단 각각의 조건을 보자. 위에 3가지 그림이 될 조건은 뭐야?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다.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다. 아래 3가지가 될 조건은 뭐야?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다. 맨 왼쪽에 2가지가 될 조건은, 즉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2개가 될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x축과 이렇게 접할 조건은 판별식이 0이다. x축과 교점을 갖지 않을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야. 그러면 이 상황을 측정해봐. 얘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는 최고창 개수는 순서대로 해. 최고창 개수 판별식 순서대로 대답해. 최고창 개수는 양수고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최고창 개수는 음수고 판별식은 0보다 크다야. 외워. 봐봐. 자, 2차 부등식이 정의역 제한을 안 했을 때 x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 이게 정의역 제한이 들어가면 최대최소 문제로 바뀌어서 좀 다른 문제로 그랬거든. 정의역 제한이 없어. x의 범위가 제한이 안 걸려 있어. 그때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특수해. 그러면 6가지 그림 중 어떤 그림인지를 떠올려서 최고창 개수랑 판별식을 보는 거야. 다시 정리할게. 2차 부등식에 정의역 제한이 안 돼 있는데 해를 특수하게 가져? 그러면 6가지 그림 중 그림을 추론해서 최고차항 계수랑 판별식을 본다. 야, 방금 내가 한 말 머릿속에 정리 한번 해. 한 명만 꼭 집어서 물어볼게. 제일 딴짓하고 있는 인간, 혹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인간.
다들 눈을 안 맞추고 있어. 교, 해봐. 2차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 정의역 제한 돼 있지 않는데 해를 특수하게 가지면 다시 할게. 2차 부등식이 정의역 제한이 안 돼 있는데 해를 특수하게 가진다고 하면 6가지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인지를 떠올려서 최고차함계수랑 판별식을 보는 거야. 너무 빨리 말했나? 다시 할게. 2차 부등식이 정의역 제한이 안 돼 있어. X범위 제한이 없어. 그때 해를 특수하게 가진대. 그렇게 조건에 주어져 있어. 그러면 6가지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인지를 추론해서 2가지를 봐. 첫 번째, 최고차함 계수. 두 번째, 판별식 이렇게 2가지를 보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 머릿속에. 연근해봐. 2차 부등식이 합칠 때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인지를 떠올려서 한다. 근데 최고차함 계수랑 판별식 순서대로 얘들아. 내가 왜 자꾸 순서를 강조하냐면 얘들아 이게 서랍에다 너희 양말을 넣는데 대충 순서 없이 우겨 넣는 거랑 차곡차곡 자기가 생각한 순서대로 넣는 거랑 누가 나중에 꺼냈을 때 편하겠어. 당연히 차곡차곡 한 애가 편하단 말이야, 순서대로. 그러니까 너희 기억을 하는 일은 뇌 속에 뭔가를 집어넣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급적 순서를 유지하면 좋아. 어차피 암기해야 될 거라면은. 그게 암기가 잘 되더라. 해볼게. 의미 없는 말이었지. 어차피 안 그럴 건데. 자, 그러면 해를 특수하게 가지는 경우를 좀 해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인데 해가 하나야.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이야, 지금? 3번 상황이야. 그러니까 해를 특수하게 가지는 거지. 그러면 그래프를 떠올려. 얘들아,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딱 한 번 있어야 돼.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딱 한 번 있으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딱 한 번 있지. 작은 건 몇 개야? 없지. 같은 건 몇 개야, 0과? 하나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는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구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최고참 계수는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은 0이어야 되겠지, 얘들아, 지금. 그러니까 판별식 0이다 하면 지금 문제가 끝나버린 거죠. 괜찮아? 그런데 조금 이 디테일한 의미를 알면 얘들아 이 그래프가 제가 돼야 되잖아. 그럼 제가 이따구로 생긴 애여야 되겠지. 이해가? 제가 이따구로 생긴 애여야 될 거 아니야. 이 그래프가 얘 관계식이 저렇게. 그러니까 전개해서 그냥 비교만 하면 되더라. 이런 비교가 좀 났어. 그러니까 그래프 토론을 잘 하세요. 이거 해를 특수하게 가지는 경우부터 우리 끝장을 보자. 방금 5번 유형이었지, 이거. 5번 유형하고 11번 유형 해보자. 봐봐. 자, 2차 부등식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저 2차 부등식의 해가 뭐라는 소리야? 모든 실수라는 소리야, 해가. 이해가? 그러면 얘들아 x의 범위에 제한이 있어? 정역 제한 걸려있어? 안 걸려있지. 그럼 정역 제한 안 걸려있는데 해가 모든 실수야? 그림 떠올려. 그래서 그려. 몇 번 그림 돼야 돼? 1, 2, 3, 4, 5, 6 몇 번 그림 돼야 돼?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항상이야. 모든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몇 번이야? 5번 또는 6번인 거. 5번 또는 6번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 제 그래프가. y는 하고 그렸을 때.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될 조건은 2가지죠. 첫 번째 최고참 계수가 음수 이미 만족하고 있지.
두 번째,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돼. 그래서 판별식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K범위 나와서 문제 끝난 거예요. 맞죠? 해를 특수하게 가지는 경우 하고 있어. 이거 쭉 해볼게요. 그러니까 너희 나한테 뭘 배워야 되냐면 내가 하는 사고방식을 배워가야 돼.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설명했냐면 얘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항상이야. 라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항상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림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라고. 넘어갈게. 자, 읽어볼게.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항상 되는 거고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저 2차 부등식이가 모든 실수인 거야. 얘들아, 2차란 말이 있어. m은 0이 아니어야 돼. 얘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2차가 확정적이니까 6가지 중 하나일 텐데 모든 함수값이 0보다 큰 그림을 찾는 거야. 모든 함수값 0보다 큰 그림 몇 번 그림이야? 3번 그림이지 얘들아. 괜찮아? 이렇게 될 조건은 두 가지. 최고점 계수는 양수 판별식 0보다 작다. 그래서 최고점 계수 양수 고 판별식 짝수 판별 쓸게. B'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어떻다? 작다. 그래서 연립부등식 풀어가지고 M의 범위를 대답하시면 돼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셔요. 해석하는 걸 위주로 보여줄게 선생님은. 이렇게 한참 나오거든. 얘들아, 너 여기서 앞에 거랑 다르게 조금 주의점이 뭐야? 문제 읽으면서. X에 대한 부등식 어쩌고 저쩌고 해가 모든 실수일 때 A범위 보세요. 주의점. 2차란 말이 없다가 주의점이야. 이거 지금 2차란 말이 없다라는 걸 눈치 못 챈 인간은 틀린 인간인 거니까 계속 이제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 얘들아, 2차란 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A가 0일 때 따로 다루어 봐야 돼. 그래서 경우 나눠서 진행해야 돼. 만약에 A가 0일 때랑 만약에 A가 0이 아닐 때로 이걸 꼭 따로 해야 된다. 얘들아, A가 0이면 조건을 만족하니? 0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9 0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 모든 실수야? 그잖아. 모든 실수잖아. 그럼 얘는 합격인 거야. A값 하나 찾았어 나 지금. 너도 된다. 그리고 이외 두 번째 A가 0이 아닐 때를 다뤄봐야 돼. 그럼 A가 0이 아니면 얘들아 이제 2차가 확정이니까 해가 모든 실수야. 2차 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몇 번 그림이야? 1, 2, 3, 4, 5, 6.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2번 아니면 3번이지.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이니까 그래프 여기다 한번 그려놓고 이것 또는 이거. 그러면 최고차항계수 0보다 어떻고? 크고 판별식 할게. B'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어떻고? 작거나 같아야 돼. 이거 풀어볼게요. 이거 풀어보면 얘들아 얘 풀자. 이건데 얘랑 겹치는데 말해야 되니까 A가 0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얘 또는 얘지 얘들아. 그럼 합치면 뭐야? A가 0보다 크거나 9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여기서 답이 나와가지고 답이 얘가 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답이 얘인데 얘라서 잰 게 아니야 얘들아. 얘랑 얘를 합쳐가지고 제가 되는 거야. 대충해서 만든단 말이야 너희. 이거 출제자가 애송이야. 이렇게 절대 안 돼 나는. 나는 얘들아 이거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무조건 틀리게 만들어.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냥 풀어버린 인간도 맞아버리잖아. 얘가? 그러니까 나라면 절대 이렇게 안 내고 답이 이거 없이 이렇게 나오게 하거나 그렇게 디자인할 거야 얘들아. 이거 학교 선생님들도 다 의식하고 있는 거라서 이따구로 안 나와 얘들아. 그러니까 최고점 계수 항상 조심해. 그러니까 마케 해주려면 이럴 수 있긴 한데 변별력 있는 문제로는 이렇게 안 내요. 이거는 얘들아
굳이 이 내용에 국한되지는 않아. 그냥 전반적인 부등식을 함수를 이용한 풀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 내용에 국한되진 않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걸 찾으래. 이게 그래프 개형 보고 판단하라는 거거든. 판별식을 통해서. 얘들아, 저거 1번은 몇 번 그림이야? 1, 2, 3, 4, 5, 6. 1번 그림이지. 얘들아, 0보다 작다라는 것에 해가 있겠어, 없겠어?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0보다 작다 해가 있어, 없어?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 뭐야? 경계 사이에 해가 있잖아, 얘들아. 여기 0보다 작은 거 겁나 많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가 있는 거야. 해가 없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없어. 아니야. 해가 있어. 이렇게 쓰자. 두 번째 거 그래프 그려봐. 몇 번 그림이야? 2번 그림이지. 0보다 큰 거 있어, 없어? 있지. 여기 빼고 다지, 얘들아. 그러니까 해가 있는 거야. 3번 그림 그려봐. 몇 번 그림이야? 판별식 해봐야지. 6번 그림이지. 그럼 0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있어. 얘도 해가 있는 거야. 4번 봐봐. 2번 그림이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있어, 없어? 같은 거 하나 있지, 얘들아. 해가 있는 거야. 5번은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5번이 해가 없는 거야, 얘들아. 14까지 풀자. 이거 얘들아, 너희 외우면 안 된다. 이거 외워서 할 수가 없어. 왜 외워서 할 수가 없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다 그린 게 y는 얘 그래프를 그렸다고 해볼게. 지금 6개가 다. 그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부등호의 종류가 몇 가지야? 네 가지지. 그림이 몇 가지야? 6가지지. 그러면 이제 조합이 경우의 수가 24가지가 생긴단 말이야. 너 24가지 다 외울 순 없잖아. 그러니까 외우면 안 되고 해석하는 법을 알아야 돼. 봐봐. 그래프가 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부등식 해를 각각의 경우에 말해볼게.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제 해는 뭐야? 알파랑 베타를 경계로 경계 바깥이 되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얘 해는 뭐야?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야. 알파 빼고 다 되니까. 부등식으로 표현한다면 뭐야? 알파보다 작다 또는 알파보다 크다야. 알파 빼고 모든 실수. 얘는 이 경우에 뭐야? 모든 실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알파 베타를 경계로 경계 사이 해가 없다. 0보다 큰 거 없잖아. 해가 없다. 해가 없다. 6개 했어. 24개 다 할 거야. 이렇게 그려질 때 이 부등식의 해 뭐야? 경계를 포함한 경계 바깥 모든 실수. 이따가 따로 얘들아 질문 받을게. 지금은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최대한 흐름을 쫓아와. 이거 이따가 너희 한번 해보게 하면서 내가 옆에 가서 좀 따로 할게, 얘들아. 이게 감만 잡히면 쉬운데 안 잡히면 좀 답답할 수 있거든. 괜찮아. 그냥 최대한 맥락을 쫓아와.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제 해 뭐야? 모든 실수. 경계를 포함한 경계 사이 x는 알파 해가 없다. 경계를 제외한 경계 사이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경계를 제외한 경계 바깥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알파보다 크다. 모든 실수. 경계를 포함한 경계 사이 x는 알파 해가 없다. 경계를 포함한 경계 바깥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번 더 하고 풀 시간 줄게, 얘들아. 이거 일단 이 유형을 다 끝장을 보자. 우리 해를 특수하게 가질 때
대해서 다뤄보고 있어요. 자, 정의역 제한 안 걸려 있어. 2차 부등식의 해가 x는 3분이래.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하세요.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한 번밖에 없다. 몇 번 그림이야? 2번이지. 0보다 작은 건 없고 같은 것만 한 번 있지. 게다가 여기가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그럼 얘가 x마 3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지. 근데 최고참 계수는 지금 뭐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얘여야 돼. K 이미 결정났어, 얘들아. 9가 3K니까 K는 그냥 3이겠지. 그러니까 판별식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도 없어. 이거 그래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려. 보통은 판별식이랑 최고점 계수 해야 돼. 해볼게. 2차란 말이 있으니까 A는 0이 아니라는 말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해를 갖도록이다. 지금은 저 2차 부등식에 해가 있다야. 그러면 함수값이 0보다 큰 게 있는 그림을 말해봐. 몇 번? 함수값 0보다 큰 거 있는 거. 1번, 2번, 3번, 4번이야. 그래서 지금은 가능한 그림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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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다 말해야 돼. 근데 이 세 개는 그냥 한 방에 되게 쉽게 말할 수 있어. 이 세 개 말해봐. A가 양수다로 그냥 말해버리면 되더라. 최고참 계수가 양수다로. 또는 이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겠지. 이거 말해봐. 조건. 최고참 계수가 음수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야. 그래서 여기에 A의 범위랑 이 A의 범위를 합쳐서 대답하면 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많다고 고민할 게 없어. 그냥 이렇게 한 방에 말해주니까 되게 쉬워요. 너희 이 유형들 시키려고 선생님이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하세요. 다 했다. 지금 이 유형들 싹 하고 조금 이해 안 가면 질문해. 선생님 옆에 가서 케어해 줄게, 얘들아. 자, 이어서 해볼게요. 얘들아, 이게 되게 중요했어. 해를 특수하게 가진다. 이런 건 이제 발상이니까 간단하게 짚을게. 얘들아, 너희가 식을 너무 못 따르면은 이런 걸 헤매거든, 쉬운데도. 아니, 선생님 잘못 생각했네. 그냥 fx 결정 났으니까 그냥 대입하고 구하면 돼요. 얘들아, 여기서 fx 이런 거 구할 때도 절편으로 이용해서 이제 식을 잡아, 먼저 포메이션을. 누굴 인수로 가져? x-2와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지고 최고창 모르니까 a 잡고 몇 콤마 몇 지나가? 0,3 지나가요 해서 fx 결정해서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죠. 좀 생각한 문제가 아니었네요. 이게 그거였어. 내가 생각한 문제. 근데 너 이렇게 식 구하기를 좀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식 구하기를 많이 해야지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다루게 돼서 경험치가 쌓여, 얘들아. 해볼게. 일단 얘들아,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돼. 0보다 작은데 사이야.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자연스럽지. 최고참계수 뭐란 소리야? 양수란 소리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얘들아, fx가 그러면 누구를 인수로 갖는 거야? 경계가 3과 7이라는 걸 통해서 x마 3과 x마 7을 인수로 가지는데 최고참계수 여기까지 알게 된 거고, a가 뭐라는 것까지 확인해야 돼. 양수인 것까지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얘들아, 내가 새로운 식을 만들 거란 말이야. 이 새로운 2차 부등식을 만들 건데, 그러면 f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구해내야 돼, 얘들아. x자리 2x 플러스 1이 대입되었으니까 x자리 2x 플러스 1 대입하면 돼.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보여?
선생님 투명인간이 아니라서. 최대한 이제 선생님 잘 보이게 몸을 이렇게. 안 보여서 딴짓 하나 싶어서. 괜찮아? 어, 자, x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1 대입하세요. 여기다 2x 플러스 1 대입하면, 여기다 2x 플러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0보다 작다. 이걸 그냥 푸는 거야, 얘들아. 그럼 경계가 몇과 몇이야? 1과 3이지. 그럼 경계 사이 바깥을 할 때 일단 얘 조심해야 돼. 최고창 양수야, 음수야? 양수 지금 사이야, 바깥이야? 사이야.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인수 정리는 항상 중요해, 얘들아. 잘 써. 어, 얘들아, 부등식 할 때는 수직선을 조금 주요 도구로서 인식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수직선 쓰는 게 편할 때는 많이 써줘야 돼. 자, 일단 인수분해해서 풉시다. 일단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주는 게 중요해, 얘들아. 그럼 얘들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죠? 그러면 경계 사이일 텐데 수직선으로 바로 갈게요. 경계가 누구랑 누구야? 마3 마이너스 a라는 애랑 마3 플러스 a라는 애의 사이 되는 거야. 이 안에 정수가 몇 개 들어온다? 7개가 들어와야 돼. 근데 얘들아, 너희 경계들 간의 어떤 관계성을 자꾸 보려고 해야 되거든. 이 수랑 이 수는 무슨 관계일까? 수직선상에서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가지겠어? 이 수는. x는 마3 대칭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해져 있지. a가 자연수야. 지금은 생각이 좀 편하겠다. 자, 마3이라는 수가 여기 있어. 그러면 얘들아, 마3 플러스 a는 여기 찍히겠지. 그럼 이 간격이 뭐야? a지. 마3 마이너스 a는 여기 찍히겠지. a가 자연수니까. 그럼 이 간격은 뭐야? a지.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대칭되는 상태인 거야. 그럼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딱 가운데에 마3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a가 커지면 이렇게 넓어지는 거잖아. 그러면서 정수를 7개 넣는 순간을 찾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지금은 얘들아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긴 한데 나중에 어려울 때 이런 상상이 필요해. 마3이야. 정수 7개니까 좀 찍어. 하나, 둘, 셋, 4개 정도 찍자. 하나, 둘, 셋, 4개 정도 찍자. 이건데 지금 수직선의 해안에 정수가 7개 들어와야 되잖아. 봐봐. 이 두 경계가 얘들아 마3을 기준으로 대칭된단 말이야. 그럼 A가 자연수니까 한 칸은 돼 있겠지, 최소한. 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 거야, 같이. 그럼 봐봐. 이 간격이 A인 거다, 지금. 이게 A가 어떤 상태인 거야, 이렇게 되면. A가 1인 상태인 거야, 얘들아. 간격이 A니까, 알겠어? 이런 상상을 해야 나중에 고난이도 문제가 쉽다고. A가 1이면 이렇게 해야. A가 2면 이렇게 해야. A가 3이면 이렇게 해야. A가 4면 이렇게 해야.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얘들아 7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택도 없지? 택도 없지? 이런 몇 개 들어와 있어? 경계 포함이다. 5개 들어와 있지? 이런 몇 개 들어와 있어? 7개 들어와 있지? 이 순간이겠네. 그래서 수직선이 이따구로 생겨야 되겠네. A가 자연수니까 지금. 그래서 A가 얼마다? 3이다. A가 3이다 하면 돼요. 자연수 A를 구하세요. 근데 다시 풀게. A가 자연수란 말이 없고 양수라고만 줬다고 해볼게. A가. 이렇게 문제를 바꾸어 볼게요. 그때 A의 범위를 구해보자, 우리. 그러면 한 개, 해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말할게. 한 개, 한 개, 한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5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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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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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야. 그러니까, 오른쪽 경계가 여기에 있을 때부터 여기 전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다 되거든. 그러니까 A의 길이가 2 이상
3 미만일 때, 그래서 이때는 a가 2 이상 3 미만일 때가 a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양수라면. 근데 조금 난이도 높이고 싶으면 자연수가 아니라 양수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난이도 올리고 싶어? 그럼 a가 정수라고 주는 거야. 그럼 이제 a가 음수일 때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걸로 한번 봐야 돼.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되는 걸로도 봐야 되거든. 그때 경우 나눠서 그냥 생각하면 돼. 넘어갈게요. 수직선들 많이 잘 이용해, 얘들아. 대소관계는 진짜 수직선만큼 좋은 게 없어. 활용은 여러분들 푸셔야 어렵지 않으니까. 아까 한참한 문제들이죠. 이제 2차 부등식이랑 이제 그러니까 2차 함수랑 직선의 관계를 부등식으로 이제 사용해 관계시켜 볼 건데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건 무조건 직선이기는 해. 그러면 이것에 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들아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건 각각의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최고창 양수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려주고 뭐 편하게 우상향하게 그려볼게. 예를 들어서 그럼 얘들아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얘보다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건 2차 함수랑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니까 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다로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얘의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너희가 거꾸로 얘 그래프가 얘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어 라고 나와 있으면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상에서 방정식상으로 부등식상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넘어갈게. 문제 읽어보자. 자, 얘랑 저 직선이 만나도록 하래. 이건 근데 연립해서 판별식 0 이상이다 하면 되지, 얘들아. 넘어갈게.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사용은 안 되는데 이 직선의 특징 말해봐. 이 직선에 대해서 뭐를 알아? K값에 관계없이 0,1 지나가는 거 아닌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저 그래프를 상상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야 된다. 여기서 뱅글뱅글 돌리다가 얘 빼고는 다 되거든. 뱅글뱅글 돌리다가 만나게 하고 싶어. 그럼 이제 이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인 거야. 이렇게 접하는 순간을 찾아서 이때보다 기울기가 크거나 같으면 만나겠죠. 근데 여기서 접하는 순간 여기 한 번 더 존재해. 이렇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가면서 직선은 이렇게 가면 여기서 또 접하거든. 그래서 얘보단 기울기가 크거나 같고 만난다지. 얘보다 작거나 같거나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더라. 근데 너희가 이걸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풀 수도 있고 부등식으로 푼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만나도록 방정식으로 푸는 게 좋겠다. 얘가 뭘 가진다? 해가 있다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실근이 있다로 가야 돼, 실근이. 그럼 이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는 거라서 넘어갈게. 나처럼 열받으면 이렇게 꺼지거든. 가끔 열받으면 이렇게 꺼져.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래. 위에 있다라는 건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 얘가 x축은 얘들아 y는 0이지. 항상 위에 있다.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다. 부등식으로 보면 이건데 근데 그냥 얘들아 이렇게 그려져요 가면 되지. 판별식보다 작다 하면 되는 거죠. 굳이 부등식으로 풀 필요가 없어요. 함수로 푸는 게 더 나아요. 이제 이게 너희가 조금 여기 막히는 지점이거든. 자, 저 제한되는 범위 안에서 모든 x에 대해서 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의
A의 최소값을 구하래. 문제를 다시 써볼게. 얘들아, 이 부등식 일단 풀자 한번. 이 부등식을 풀면 x가 0과 3을 경계로 경계해 뭐야? 사이가 되겠지.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x가 0 이상 3 이하인 모든 x에 대해서 여가 항상 성립한대. 여기 뒷부분만 보면 아까 한참 했던 해를 특수하게 가지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야. 왜냐면 지금 정의역 제한이 걸려있어 얘들아.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 정의역 제한이 걸려있지 않는데 해를 특수하게 가진 6가지 그림 중 누군지 골라내는 건데 정의역 제한이 걸려있으면 그냥 최대 최소 문제야. 이 제한되는 범위 안에서 얘의 함수값이 다 0 이상이고 싶은 거잖아. 이 제한되는 범위 안에서 얘의 무슨 값이 0 이상이면 되겠니?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논리냐면 일단 여기 있는 인간이 다 키가 1m 이상인 걸 내가 증명하고 싶어. 그렇지 지금? 그럼 얘들아 내가 모든 인간을 다 키를 물어봐. 1m 이상이야? 1m 이상이야? 1m 이상이야? 1m 이상이야? 이 비효율적이지. 그러면 좀 잔인하지만 제일 키가 어떤 애를 찾아? 제일 작은 애를 찾아. 그래서 걔가 1m 이상인 걸 보이면 모든 인간이 1m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내가 여기 있는 되게 많은 x에 대해서 얘 함수값을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뒤질 필요 없이 이 범위 안에서 얘의 최소값이 0 이상인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럼 모든 값이 0 이상일 거니까. 그래서 정의역 제한이 걸려있으면 최대 최소 문제인 거다. 최대 최소 어떻게 풀어? 그래프 그려서 정의역 제한 잘 걸면 돼. 그래프 못 그리면 산술기 하는 거고. 산술기하는 공수 2에 나오긴 하는데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그래서 미리미리 가르쳐 놓을게. 1학기 때는 안 나올 거야. 자, 해볼게. 최대 최소 문제인 거예요. fx라고 부릅시다 우리.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게 EA가 붙어있으면 난이도가 팍 올라가거든.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어렵게 냈나 싶었네. EA 걸려있으면 축이 결정이 안 나. 선생님 지능이 많이 떨어져 있네. 여기 사실 여기서 잘 안 보인다는 핑계를 낼게 얘들아. 여기서 이러고 보면 진짜 안 보이거든. 한 명 나와서 나중에 봐봐. 라고 비겁한 변명을 한 번 했어. 얘들아 여기 A가 붙어있으면 축이 결정이 안 나잖아. 그러면 경우 나누기를 해야 돼. 그게 이제 1학기 때 좀 유력하게 나오는 고난이도 문제야. 최대 최소를 하든 뭘 하든 축이 결정이 안 나면 경우를 나눠가지고 풀어야 돼서 난이도가 팍 올라가.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 그립시다. 그래프 그릴 거야. 좌우는 무슨 축? X축, 위아래 무슨 축? Y축. 좌우는 X축, 위아래 Y축. 일반 상황. 뭐 fx축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축은 안 그리려고 말했어. 이렇게 그려. 여점의 좌표가 1, a, 3이야. y는 fx야. 잘 그렸니? 잘 그렸니? 왜 못 그렸어? 정의역 제한을 걸어야 돼. 0부터 3까지 잘라야 돼요. 0이 멀어, 3이 멀어. 3이 멀어. 3, f3. 0, f0. 이렇게 보고 여기 모든 노란색 함수값이 y값이 0 이상이고 싶어. 그럼 누구 값이 0 이상이면 되는 거야? a-3이라는 값이 0 이상이면 되는 거야 그냥. 괜찮아? 지금 살짝 문제를 구리게 내긴 했는데 왜냐면 바보같이 푼 사람도 답이 맞도록 디자인돼 있어 지금. 나라면 절대 이렇게 안 내. 왜냐면 무지성인 인간도 그냥 여기 꼭지점으로 그냥 풀어가지고 맞출 수 있거든. 그래서 나라면 절대 이렇게 안 내고 조금 난이도 있으면은 내가 좀 문제를 좀 바꿔볼게 얘들아. 여기 이렇게 되도록 바꿨다고 해봐. 여기 앞에는 안 바꿀게. 정의역 이랬다고 해봐. 그럼 얘들아 잘 그렸니? 잘라야지. 2니까 여기서 잘라야지 얘들아. 정의역이 저랬다면 이렇게만 점이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은 F 어쩌고가 어째야 돼?
F2가 0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최소값이 0 이상이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항상 성립 뭐 이런 단어가 있어도 정의역 제한이 걸려 있으면 그냥 최대 최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 제한 돼 있으면 그냥 그래프를 잘 그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무슨 부등식? 연립부등식 핵심 뭐다? 수직선. 너무 작게 썼지 저번에. 연립부등식은 얘들아 수직선 그리라고. 수직선. 이게 되게 원초적이면 좋은 방법이야. 연립부등식은 뭐해라? 수직선 그려라. 지금 외워. 이게 조금이라도 난이도 있으면 싹 다 수직선 해석 문제야 얘들아. 수직선을 해석하거나 추론하거나 하는 문제라서. 연립부등식은 그러니까 수직선 잘 그려. 얘는 이제 결정 나 있으니까 안 그려도 그냥 풀 수 있긴 한데 이건 지금 결정 나 있으니까 그냥 실행만 하면 되거든. 그런데 이제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절대값의 기본 자세는 뭐다? 경우를 나눈다. 경우 나눠서 하던가 공식 있으니까 공식 이동해서 하던가. 절대값의 기본 자세는 뭐다? 경우 나눈다. 너 이거 부등식 풀 때 경우 나눠서 풀든가 그래프 이용해서 풀든가. 경우 나눠서 풀어도 되고 그래프로 풀어도 되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그래프를 풀 거 같긴 한데 나라면 이걸로 할 것 같아. 이걸로 바라봐서 절대값 x 마3 플러스 3 절대값 x 마이너스 2로 할 것 같긴 해. 난 좋잖아 이렇게 하니까. 절대값 x의 범위가 뭐라고 나와? 잘 나왔다 이거. 마3에서 2지. 괜찮아? 얘들아 이게 무슨 부등식이야? 연립부등식이야. 절대값을 포함한 연립부등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얘들아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공식 써서 풀면 되잖아 얘들아. 이거 풀어봐. 해 뭐야? 생각해 호모사피엔스들아. 얘를 만족한 x의 값 또는 범위가 뭐냐고. 모든 실수 x 얘들아. 맨날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모든 실수 x야 얘들아. 괜찮아? 그럼 얘들아 얘랑 겹치는 데가 어디야? 그냥 얘야. 얘가? 그럼 얘들아 어차피 이렇게 될 구조니까 너희가 이거 할 때 얘는 무시해도 돼. 어쨌든 모든 실수 거니까 영향 안 줄 건데 왜. 그러니까 그냥 얘만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 이거 모든 실수잖아 얘들아. x에다 몰라도 성립하잖아. 괜찮아? 이런 특이점을 얘들아 양치기 하면서 한 번씩 경험해야 돼. 별거 아니야. 연립부등식 잘 하세요. 이거 기초적인 건 넘어갈게 얘들아. 이거 한번 하자. 이런 거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너희가 어려워해서 안 어려운데 수직선만 잘하면 되는데. 일단 각각을 풀어. 결정난 거부터 나타내는 거야. 위가 결정났어, 아래가 결정났어. 위에 게 결정났지. 몇과 몇을 경계로 경계 사이야. 마8과 2를 경계로 경계 사이야. 경계 사이.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 안 되면 난이도가 팍 뛰는데 대부분 돼. 되니 안 되니? 되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부터 시도해라. 좀 안 돼 보여도 한 번 더 시도해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난이도가 팍 올라가서 되는데 못하고 있는 상태면 진짜 헤매거든. 자, 이렇게 됐어. 경계 말해봐. 마이너스 K랑 7K지. 근데 얘들아 K랑 7K가 경계야. 그래서 경계 바꿔칠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경계들의 대소가 확정적인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커 보이잖아. 근데 근거 있어? 문제를 읽어야지. K가 무슨 수야? 양의 정수지. 그럼 근거 있어? 근거 있어. 얘가 오른쪽 경계야. 알겠어? 그럼 양의 정수란 말 없으면 근거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풀어? 경우를 나눠야 돼. K가 0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경우 나눠서 푸셔야 되거든. 지금은 K가 양수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오른쪽 경계야. 그럼 수직선도 반드시 이렇게 생긴 게 확정적이에요. 수직선이.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본다면 원점이 막 K에 가까울까? 7K에 가까울까? 0이. 0이란 애가 얘들아 K가 양의 정수 자연수로 생각하자 그냥. 0이 여기 가깝겠어 여기 가깝겠어. 당연히 여기 가깝지 얘들아. 여기 지금 7K고 여기 K인데 그냥 간격이. 그러니까 0이 이쯤 있다.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 나중에 얘들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할 때도 자꾸 디테일을 심어주는 거야. 이 문제는 필요 없어.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양의 정수 K를 구하래. 이건 그냥 K에다가 넣어보면 되거든.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K 이런 경계가 자연수 혹은 정수면 그냥 숫자 넣어. 숫자 넣으면 바로 판단돼. 0이 여기 어딘가 있겠지 얘들아. 마3, 마4, 마5, 마6, 마7, 마8, 마9 이런 식으로 가. 그러면 K가 자연수니까 K 1 넣어. 그럼 얘들아 그 순간 얘는 이미 벗어나 있지. 그러면 K가 1이면 여기 마이너스 1에 가 있겠지. 이거 겹치는 거 있니? 해가 존재하니? 존재하지. K는 마이너스를 합격. 이게 왼쪽 경계이자 K야. 왼쪽 경계이자 막 K구나. K가 1이면 합격. K가 2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겠지. 합격, 불합격? 합격. 이거 언제까지 합격이겠니? K가 얼마일 때까지? 7일 때까지 합격이지. 이렇게 되니까 겹치는 거 있지. K가 8이면 생각해야 돼. K가 8이면 합격, 불합격? 불합격. K가 8이면 겹치는 게 없죠. 해가 없어.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K는 이렇게 7개가 된다. 수직선 그려서 해석해 얘들아. 이게 기본적인 거고 복잡하려면 좀 많이 복잡할 수 있는데 크게 원리를 벗어나진 않아. 이 원리를. 그리고 경계가 여러 개 있으면 경계들 간의 간격을 좀 잘 보면 좋고. 이게 거의 이런 기준이야 얘들아. 하나는 픽스돼 있고 하나는 A에 따라 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선 잘 그려봐 얘들아.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어... 다 저런 구조에서 크게 안 벗어나거든. 첫 번째 거 부등식을 풀자. 그러면 이거니까 마이랑 3을 경계로 경계 사이야. 근데 나 지금 정수 따질 거라서 정수가 4개 할 거라서 정수 좀 잘 찍고 가 이럴 때. 그러니까 저렇게 정수 몇 개 하면은 이거 정수 좀 찍어 얘들아. 마일 0 1 넓게 찍으면 좋아. 생각할 때 편해서. 이 정도로 찍자. 자, 이게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거 할게.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 인수분해를 꼭 시도하세요. 그러면 5랑 A를 경계로 경계에 사인 거지 얘들아. 근데 A가 이거 왼쪽 경계 오른쪽 경계 판단할 근거가 일단 있어? 지금 수직선 보면서 판단해야 돼. 경우를 나누던가 수직선 보면서 판단하던가 해야 돼. 일단 한 방에 하면 좋긴 하니까 한 방에 하자. 시도해보자. 경계 사이야 바깥이야? 사이야. 그럼 얘들아 A가 여기 오른쪽에 있으면은 해가 없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일단 확정적이네. 그래서 수직선이 이렇게 생겨 먹은 게 확정적이야 지금. 그럼 A가 왼쪽 경계가 A야. 돼 안 돼? 정수 X가 몇 개 있어야 돼?
4개지. 그 4개 말해봐. 이렇게 가져야지. 얘는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경계 여기 쓰면 돼, 안 돼? 여기도 안 되지. 돼, 안 돼? 돼. 일단 여기다 꽂아놔, 얘들아. 너 경계에다 꽂아놓지 말고 일단 사이에다 꽂아놓고 해서 그래. 그러면 A가 일단 마일과 0 사이이면 됐지, 얘들아. 그리고 등호를 따로 생각해. A가 마이너스 1이면 조건을 만족하니?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를 가져버려가지고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돼. A가 0이어도 괜찮니? 0이어도 0 들어가고 마일은 안 들어가니까 괜찮지, 얘들아. 그래서 이게 조건을 만족하는 A 범위. 이렇게 수직선을 생각하셔요. 이게 되게 기본적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쁘잖아, 경계가. 하나는 픽스돼 있고 하나는 얘만 움직인단 말이야. 얘가 둘 다 막 이렇게 지랄맞게 움직일 때도 많아요. 막 이렇게도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고 할 때도 많은데 이게 기본적인 형태부터 연습을 많이. 이거 한 김에 우리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이 될 조건이랑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 좀 하자. 얘들아, 세변의 길이 관계가, 삼각형이 되려면 세변의 길이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돼? 이거를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는 가장 긴 변을 모르면 그냥 이걸로 해야 돼. 한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과 차 사이에 있어야 돼. 합보다 작고 차보다는 커야 돼. 이건 가장 긴 변을 모르면 이 버전으로 하면 돼. 두 번째 버전은 가장 긴 변을 알 때 버전이야. 가장 긴 변을 알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만 하시면 돼요. 얘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 상황에서 얘를 해도 되지. 근데 비효율적인 거지. 내가 딱 정해줄게. 가장 긴 변 알아? 그럼 이걸로 해. 가장 긴 변 몰라? 그럼 반드시 이걸로 해야 돼. 자, 그리고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은 조심해야 될 지점이 가장 긴 변을 알아야 돼. 모르면 경우를 나눠야 되고. 그래서 가장 긴 변이 C일 때 가장 긴 변의 제곱과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간의 관계를 보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일반적이지, 얘들아. 세 변의 길이가 고만고만하다는 소리지. 두 개가 합쳐서 이겼으니까. 무슨 삼각형? 예각삼각형. 이렇게 되면 직각삼각형. 이렇게 되면 둔각삼각형이야. 하나가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보다 더 커버려.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길다는 소리야,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둔각삼각형인 거예요. 얘가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 문제는 저 두 가지를 사용해주면 돼. 가장 긴 변 알아? 얘가 나머지 두 번의 합보다 작아야 되겠지. 동시에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가장 긴 변의 제곱의 합의 대소 중에 둔각이 돼야 되니까 얘가 이겨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2차 부등식 풀고 1차 부등식 풀어서 연립부등식 푸시면 돼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조건. 한 배씩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부등식 풀면 돼. 이게 얘들아 하나짜리는 쉽고 두 개짜리가 나와야 돼. 두 개짜리 뒤에 나올 거거든. 봐봐. 얘들아 2차 방정식이 두 개 있으니까 판별식도 두 개가 생겨.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데. 그럼 얘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지. 서로 다른 두 식은이니까.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그럼 두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 이거 두 가지를 얘들아 얘 또는 얘인 거야. 얘 그리고 얘인 거야. 그리고인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두 개를 연립하셔야 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야 된다. 이게 또는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또는이 안 나와서 좀 별론데 문제 만들어 볼게. 자, 2차 방정식 있어. 다 2차라고 할게. 2차 방정식 있어. 얘는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 해볼게. 연사건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연사건 할 필요 없어 얘들아. 그럼 얘들아 이건 경우를 자세히 나눠보면 이럴 수 있거든. 얘만 실근, 얘만 실근, 둘 다 실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근데 봐봐, 첫 번째 판별식을 D1이라고 할게. 0보다 어때야 돼? 실근 가지려면 크거나 같아야지. 두 번째 판별식을 D2라고 할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실근을 가지려면. 근데 얘들아 여기서 그리고야, 첫 번째가 실근을 가지고 두 번째도 실근을 가지는 거야? 아니지. 얘가 실근을 가진다 또는 얘가 실근을 가진다지. 그럼 여기에 뭐 A의 범위가 나왔다고 해볼게. 얘의 A의 범위와 얘의 A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데를 찾는 거야? 아니면 합쳐가지고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0에서 2 사이고 이렇게 될 A가 1에서 2 사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될 조건이 이렇게라고 해볼게. 그러면 답은 뭐야? 얘랑 얘랑 겹쳐지는 이건 거야? 아니면은 얘랑 얘랑 합쳐가지고 이건 거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또는이니까 그러니까 합쳐준다는 거야. 수직선상에서. 이해 가지? 그만할게. 문제 잘 읽어야 되더라. 이거 문제 잘 읽으면 저절로 해결될 내용이라서 한번 언급만 할게. 근데 너희가 이거를 문제 안 읽어서 없나 틀리거든. 봐봐, 내가 좀 빠르게라도 한 번씩 다 짚어줄게. 자, 이게 무슨 부등식이야? 연립 2차 부등식이야. 그냥 연립 부등식이거든, 전반적으로.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지, 부등식이니까. 그러면 연립이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 일단. 잘 안 보인다는 변명이 자꾸 해야 되겠네. 봐봐. 이렇게 되는데, 연립부등식의 해가 뭐인 거야? 모든 실수인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게 성립하니까 얘 해가 모든 실수인 거지. 그럼 얘들아, 이 연립부등식 해가 모든 실수려면 얘 단독으로 해가 뭐여야 돼, 일단? 모든 실수여야 돼. 얘랑 얘랑 겹치는 데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얘가 다 가져야 되잖아. 얘도 해가 뭐여야 돼? 모든 실수야.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의 해를 특수하게 가진다가 돼버린 거야. 아까 한참 하던 거. 봐봐. 얘가 모든 실수야, 일단. 그러면 정리를 이따구로 할게. 얘가 모든 실수야. 그럼 해를 특수하게 가져야 되겠네. 그럼 몇 번 그림? 2번 또는 3번 그림. 아까 한참 했잖아. 괜찮아? 이렇게 되어야 돼. 그럼 이렇게 될 조건은 두 가지야. 첫 번째, 최고참 개수는 0보다 크고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판별식만 하면 되는 상황이지. 판별식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일단 이게 각각이 모든 실수라는 게 중요하다. 실근해부. 실근해부랑 근의 유치해야 되거든. 실근해부 얘들아 내가 2차 방정식 할 때 미리 가르쳐놨어. 정리만 할게. 근데 원래 본격적으로는 여기서 많이 나와. 혹시 2차 방정식에서 1차 부등식의 형태로 낼까봐 내가 그때 가르쳐 놓기는 했는데 보통은 여기서 나오기는 해. 실근의 부호라는 건 양순 점수 따지라는 소리거든, 여기서는. 그러면 첫 번째, 근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수 있지.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수 있지. 하나 양수, 하나 음수를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라고 표현해. 세 가지 기준을 외워야 돼. 세 가지 기준 뭐야? 판별식. 두 번째, 두근의 합. 세 번째, 두근의 고. 이건 외워서 해야 되더라. 안 해도 그래프 잘 그리면 풀리긴 하는데, 그냥, 뭐랄까, 테크니컬하게 정리해놔 많이 나오니까.
이 테마가 뭐다? 실근의 뭐? 부호야.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 이런 멘트들이 실근의 부호의 대표적인 형태란 말이야. 그럼 나오면 한 배씩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이게 바싹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돼. 서로 다른의 유무를 체크하세요. 지금 서로 다른 없어요. 판별식 0보다 서로 다른 없어요. 판별식 0보다 서로 다른이 없어요.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0 더하기 양수 더하기 양수, 양수 곱하기 양수. 판별식 0보다 두근이야. 크거나 같다. 실근인 거잖아, 얘들아. 음수 더하기 음수, 음수 곱하기 음수. 판별식 0보다 크다가 맞겠지. 하나 양수 하나 음수니까 두 개 같을 수가 없지. 두근의 합은 양수 더하기 음수, 보류. 이거에 대한 정보가 추가 지문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 왜냐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보류야.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라는 말이 있으면 두근의 합이 뭔 거야? 음수인 거야.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다. 그러면 두근의 합이 음근이랑 양근이랑 크기는 같고 부호만 다르다 라는 건 두근의 합이 0이라는 말이야. 그때는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래서 보류라고 한 거예요. 양수 곱하기 음수 이거야. 근데 판별식은 생략 가능. 왜? 얘만 만족하면 얘 무조건 만족할 거라서 안 해도 돼. 그래서 서로 다른 부호면 기본적으로 이것만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지문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이것만 하고. 야, 한번 30초 줄게. 다시 한번 외워. 나 봐봐.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실근의 부호야. 두근이 모두 양수, 두근이 모두 음수,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 라는 지문이 나오면 저걸로 접근해야죠. 해볼게. 자,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진대. 그러면 실근의 부호네 하고 몇 번째 상황이야? 1, 2, 3. 첫 번째 상황을 조금 변형하면 되겠지. 판별식 0보다 어쩌고 크고 서로 다른 붙어 있으니까 두근의 합 0보다 어쩌고 크고 두근의 곱 0보다 어쩌고 크다. 무슨 부등식?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 풀어서 동시에 만족하는 M의 부분 구하시면 되겠죠. 실기는 뭐 두 번째 거 해볼게. 이번에는 두근의 합에 대한 말이 있는 경우야.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 저 순간 이런 느낌?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보다 크다? 보류에 나왔던 두근의 합에 대한 정보. 가볼게. 판별식은 안 해도 되는 거지. 생략 가능. 두근의 곱이 메인이지. 두근의 곱 0보다 작다.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두근의 합이 0보다 작다. 두근의 합이 0보다 작다 해서 연립부등식 푸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실근의 부호, 근의 위치 합시다. 이거 여기는 근의 분리라고 써놨는데, 근의 분리라고 써있는 책도 있고 근의 위치라고 하는 책도 있어. 나는 근의 위치로 통일할게. 그냥 나는 그게 더 좋아서. 근의 분리가 조금 무슨 의미인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근을 분리해가지고 뭔가 다룬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인 것 같아. 나는 그것보다 근의 위치를 특정한다라는 개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근의 위치라고 말하거든. 그럼 어떨 때 근의 위치 문제냐면, 이런 멘트가 나오면, 그러니까 문제를 봐야 돼.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 수직선상에 여기 2가 있을 때 근의 위치가 이런 데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근의 위치 문제라고 접근할게요. 그럼 근의 위치 문제는
이게 너희 특히 1학년 때 킬러 개념으로 많이 나오거든. 2, 3학년 때도 연계해서 많이 나오고, 특히 대수할 때 지수나 로그와 연계해서 많이 내. 잠깐 별이 보였어. 해볼게. 근해의 위치 문제는 얘들아, 그래프 그려서 한 판 쭉 하는 거야. 선생님 몇 번 했으니까 말로만 할게. 그래프 그려서 한 판 쭉 한다. 너 이거 그냥 세뇌 당해야 돼. 근해 위치, 그래프 그려서 한 판 쭉. 주입식 교육 당해야 돼. 다시, 근해 위치, 그래프 그려서 한 판 축이야. 함이 뭐야? 함수가 판, 별식, 축의 위치야. 그럼 얘들아, 내가 얘를 fx라고 해서 이렇게 부를게. 그냥 이쁘게 부르고 싶어서. 그럼 얘들아, 쟤의 그는, 얘의 실그는 얘의 뭐야? 그래프의 x절편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 x좌표란 말이야. y는 0과 만나는 점의 x좌표란 말이야. 그러니까 x절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x절편이 2보다 작게 찍혀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방정식에서 근이랑 여기서 x절편이랑 살짝 괴리가 존재하거든. 뭐냐면 지금 서로 다른 있어 없어? 서로 다른 없지. 그러니까 중근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근은 x절편으로 명확하게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제 실근으로선 두 개야. 그래서 두근이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중근이어도 괜찮다를 열어놔야 되더라. 해볼게.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x절편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찍혀야 돼? 여기보다 작게 찍혀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y는 fx가 그려지는 거잖아. 이게 지금 너희가 이해하기 괜찮잖아, 얘들아. 두 근이 이보다 작다. 근데 이것도 두 근으로 쳐줘야 된다고, 너희가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x절편은 한 개인 건데 x축과 만나는 점도 한 개인 건데 여기서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두 근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서로 다리 안 붙어 있으면. 그냥 이건 관례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되더라. 애매한데 이 근의 위치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게 통용되어 있어 지금. 다시, 이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된다. 서로 다른 붙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와야 돼. 이제 한 판 쭉 하는 거야. 함은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경계에서 하는 거예요. 얘를 경계라고 지칭할게요. 그러니까 근의 위치의 경계는 쟤야. 0보다 어때? 같으면 돼, 안 돼? 같으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럼 2를 근으로 가지니까 안 되겠지, 얘들아. 안 돼. 판, 별식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이 두 개 그림 봐. 축의 위치는 경계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래서 이 세 개를 전부 다 하셔야 돼, 지금. 근데 이게 중요도 순서거든.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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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판, 축 중요도 순서인데 얘랑 얘는 생략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러니까 식으로 하다 보면 의미 없어지는 그런 경우 말고 기하학적으로 아예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얘를 만족하면은 얘를 저절로 만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안 해도 돼. 얘랑 이런 걸 만족하면 얘를 저절로 만족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아니면 관계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러면 안 해도 돼. 무슨 말이냐면, 잘 봐. F2가 양수야. 그럼 여기 지나간다는 소리지, 얘들아. 여기 지나가고 아래로 볼록하면 무조건 판별식 0보다 크니? 여기 지나가고 아래로 볼록하면 무조건 판별식 0보다 커? 택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안 돼. 해야 돼. 그럼 얘들아, 이 두 가지를 만족했다고 해볼게. 그러면 얘들아, 여기 지나가고 x축과의 교점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x축과 만나면은 무조건 이래? 무조건 저 그림이야? 아니지,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얘도 반드시 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생략해도 되는 게 없어, 지금. 그래서 셋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언제는 생략해도 되냐면, 보통은 이게 되게 많을 때가 있어. 막 경계가 한 두 개나 세 개 돼. 그래서 얘가 한 두 번, 세 번 해야 돼. 그러면 보통은 얘랑 얘를 생략해도 되게 디자인을 해. 그리고 여기가 조건이 많이 걸려 있으면 여기가 이미 그래프를 타이트하게 만들어 버리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을 안 해도 될 때가 많아. 근데 이게 너희 생략 가능 때문에 항상 헷갈리거든.
모르겠다 싶으면 냅다 해, 그냥, 얘들아. 생략 가능이니까 한다고 답이 바뀌진 않아서. 해볼게. 자, 서로 다른 두 근 사이에 1이 있고 싶대. fx라고 지칭할게. 서로 다른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그러면 그래프 그려. 얘들아, 이거 x절편 명백하게 몇 개 있어야 돼. 서로 다른 두 개 있어야 돼. 사이에 1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x절편 얘가 근이란 말이야. 저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이야. 그래서 이거 사이에 1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 소리야. 괜찮아? 근데 얘들아, 봐봐. 이거 돼? 조금 만족하는지 봐. 돼, 안 돼? 돼? 이거 돼? 서로 다른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 있잖아. 여기 근이 여기 대응하는 수일 텐데. 이거 돼? 돼. 다 돼. 이런 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봐봐. 한 판 쭉 합시다. 셋 다 열어놓고 해야 돼. F1은 어때야 돼? 아야 되지. 같아도 되지? 같으면 안 돼요. 판별식 0보다 어때야 돼? 커야지. 축의 위치는 1을 경계로 어떻게 돼야 돼? 관계 같지 않아. 관계 없는 거야. 1보다 작아도 되고 1이어도 되고 1보다 커도 되잖아. 관계 없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지. 관계 없는데. 그래서 이 두 개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판별식을 생략해도 돼. 왜 그런지를 설명해보면, 얘들아, 첫 번째를 만족한다면 그래프가 여기 지나가는 거지, 어쨌든. 1에서 아래로 지나가는 건데, 그럼 아래로 볼록은 확정적이잖아. 그럼 여기 지나가고 아래로 볼록하면은 저렇게 안 될 수가 없어. 여기 지나고 아래로 볼록하면은 무조건 하나는 양수, 그러니까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게 될 수밖에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얘만 지나면 판별식은 이제 x2가 교점은 두 개가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만족해. 그러니까 이게 되면 이게 항상 되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생략 가능해. 그래서 지금은 F1이 0보다 작다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생략 가능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데, 논리는 얘가 될 때 얘가 항상 되면 안 해도 된다. 야, 그게 아니면 해야 된다고. 지금 너희 근의 위치를 오늘 끝장을 보자. 얘들. 근의 위치가 중요해서 지금 33번 유형이랑 뒤에 한 번 더 나오거든. 뭐라고? 저번에 했어, 우리? 언제 했어? 저번에 중요하다고 했어? 중요한 거 두 번 들었네. 자, 다 했으면은 그래도 한 번씩만 다시 풀어야 돼. 대표 문제만 한 번씩 다 풀어놔. 다 다시 풀어라. 36번도 지우진 않아도 돼요. 이게 얘들아, 너희 많이 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 지금 잘 잡아놓으면은 3년 내내 편해, 얘들아. 나 지금 할 거 많은데도 굳이 시키는 거야, 얘들아.